안녕하세요. 전투력 폭격기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7월 26일에 진행된 블랙컴뱃 7월 대회에 대한 직관 후기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잠실학생 체육관. 7월 26일에 진행된 블랙컴뱃 7월 대회는 종합운동장에 위치한 잠실학생 체육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컴뱃이 지금까지 대회를 개최했던 인스파이어 경기장이라든지 화정체육관 등은 대부분 서울의 바깥에 위치를 하고 있거나 외곽 쪽에 위치한 곳이었는데, 이례적으로 블랙컴뱃이 서울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진행했다는 점은 꽤나 흥미로운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운동장역과 가깝다는 표현보다 붙어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였던 잠실학생 체육관은 8번 출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역에서 나오자마자 경기장이 보일 정도로 가까웠고, 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티켓박스와 각종 부스들이 한눈에 보일 만큼 모든 즐길거리가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좋았는데, 문제는 날씨였습니다. 직관 당일에는 최고 온도 33도에 최저 온도 27도 기록되는 날씨였는데, 현장 바닥이 아스팔트 바닥이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더워서 외부에서는 뭔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격투기 대회를 직관 가면 여러 가지 즐길 만한 부스들이 항상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날 이야기 카드 이벤트 부스라든지 바이잭 이벤트 부스가 모두 외부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부스를 즐기기에는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부스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블랙컴뱃 팬들의 열정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가장 더울 때쯤인 일시에 대회장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더워서 허겁지겁 티켓을 받고 경기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빠르게 이동을 했습니다. 경기장 내부는 블랙컴뱃 직관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과 매점이 한 개 있었고, 그 외에 특별히 즐길 만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오래된 경기장에 가면 항상 느끼는 점이, 뭔가 경기장을 크게 지어서 안에서 즐길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마련하기보다는 경기장은 그야말로 경기만 딱 보러 오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지어놓은 느낌이 항상 드는데, 잠실학생 체육관이 딱 그런 느낌의 대회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이날은 티켓이 매진되어서 5,000명이 넘는 인원이 경기장 안에 있었기 때문에 통로도 굉장히 붐비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장. 대회 경기장은 전체적으로 푸른 조명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뭔가 엄청 예쁘다는 느낌이 들기보다는 과하게 푸른빛이 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여튼 뭔가 계속 보다 보니까 몽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어느 대회장을 가봐도 사실 이 정도 수준으로 꾸며놓는 게 일반적인데, 자꾸 인스파이어 넘버링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다 한 단계 아래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튼 직관 시야는 당연히 좌석마다 차이는 있었겠지만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잠실학생 체육관의 모든 좌석을 다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의 다양한 후기를 들어보면 잠실학생 체육관은 좌석마다 복불복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았습니다. 골드석 좌석도 직관 시야가 굉장히 케이지와 가깝고 단차도 있어 시야가 탁 트여 있어서 정말 직관하기에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직접 직관하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좌석이 팔걸이까지 따로 있어서 편하긴 했지만 좌석 사이의 간격이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도 무릎이 닿을 만큼 좁아서 장시간 직관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저는 이날 플로어석에서 직관을 했기 때문에 이정표를 따라서 1층 플로어석으로 이동을 했는데, 1층 플로어석은 진짜 지금까지 블랙컴뱃이 열었던 넘버링 대회를 통틀어서 제일 가까웠습니다. 제가 대포 카메라로 격투기 사진을 찍기 때문에 항상 블랙컴뱃 넘버링 대회 때마다 가장 가까운 좌석에서 직관을 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사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렇게 좋은 사진을 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날은 케이지와의 거리가 정말 가까워서 나름대로 좋은 사진을 많이 건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과거에 블랙컴뱃이 넘버링 대회를 개최하는 숙련도가 낮았을 때에는 1층 VIP 좌석에 앉았음에도 케이지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돈 날렸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었는데, 최근에는 블랙컴뱃이 VIP 좌석에 대한 직관 시야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또 배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더위. 더위가 개인적으로 이번 7월 블랙컴뱃 대회를 관통하는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잠실학생 체육관이라는 건물이 1977년에 지어진 완공된 지 거의 50년이 다 된 오래된 건물이라서 냉방시설이 똑바로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검정 대표가 직접 라이브에서 소명을 할 만큼 현장은 더웠는데, 그래서 그런지 라이브 채팅창에서도 여러가지 블랙컴뱃 직관 관련 영상에서도 더워서 죽겠다는 댓글이 엄청나게 쏟아졌었죠. 일부가 끝나고 제가 올린 일부 경기 결과 영상에서도 더워서 힘들다는 댓글이 쏟아졌고, 심지어는 경기장이 너무 더워서 일부가 끝나고 그냥 집에 가서 에어컨 틀고 직관을 했다는 사람이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직관 후기 영상이라는 게 제가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고 느끼고 생각한 부분을 영상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1층 플로어석은 그렇게 덥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현장이 시원하지는 않았지만 100kg이 넘는 뚱뚱한 체형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더위를 많이 타는 제가 땀을 흘리지 않을 정도로 온도는 덥지도 춥지도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이게 근데 과학적으로 뜨거운 공기가 위로 가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층이 1층보다 덥고 3층이 2층보다 더웠을 것을 생각해보면 1층도 온도가 그저 그런 수준이었는데 2층과 3층은 정말 더워서 죽을 맛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직관온 팬분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검정 대표도 경기장이 더워서 피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검정 대표는 경기장에서 가장 더운 곳 중에 하나인 2층과 3층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심지어 대표이기 때문에 정장까지 입고 있었어서 사실상 이날 경기장에 직관을 온 사람 중에 가장 더웠을 것 같더라고요. 여튼 검정 대표가 라이브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관과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았고 선수들이 감량을 이미 진행했고 고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대회를 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래된 체육관임에도 26일 일요일이라는 좋지 못한 날짜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까지 해명을 했기 때문에 경기장이 더웠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아쉬웠지만 블랙컴뱃을 뭐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느낌이더라고요. 네 번째, 흡연 장소. 이번 대회장은 흡연 장소가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지는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흡연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흡연 장소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사람들이 경기장 벽을 따라서 너나 할 거 없이 흡연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좀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흡연 장소도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무작정 욕하기보다는 해당 시설에 흡연 장소가 충분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잠실학생체육관은 흡연 장소가 곳곳에 넉넉하게 구축이 되어 있진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흡연 장소가 없다고 아무 데서나 담배를 태우고 바닥에 담배를 버리는 사람들도 당연히 잘못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만 비흡연자인 제가 격투기 직관을 다니면서 흡연 장소가 부족해서 아쉬웠다라는 직관 후기를 남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여튼 흡연 장소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흡연을 마구잡이로 하는 모습이 보였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경기장 곳곳에 담배꽁초가 너무 심각하게 버려져 있더라고요. 직관을 하신 팬분들이 보여준 매너도 너무 아쉬웠고 흡연 장소가 부족한 점도 아쉬웠습니다. 다섯 번째, 블랙컵. 개인적으로 블랙컵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1경기에 동백 선수가 쿠빌라이 선수에게 트라이앵글 초크를 성공시키면서 엄청난 업셋을 일으킨 것을 시작으로 스코어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3대3까지 맞춰지는 걸 보고 정말 재밌더라고요. 격투기 경기라는 게 원래 한 경기 한 경기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사실 해당 대회에 관심 있는 선수의 경기만 보고 관심 없는 선수의 경기가 진행될 때에는 나가서 쉬다 오기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대한민국 오메가팀 vs 몽골팀이라는 스토리로 7경기가 묶여있다 보니까 한 경기 한 경기를 놓치지 않고 보게 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3대3 동점 상황에서 등장한 빅마우스 선수는 아쉽게도 보호르츠 선수에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빅마우스 선수는 무려 77%로 압도적인 탑독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보호르츠 선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거세게 저항하면서 패배를 당했죠. 사실 타격이나 그래플링 스킬을 비교해보면 빅마우스 선수가 근소하지만 확실히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보호르츠 선수가 인자 강력과 체력을 바탕으로 빅마우스 선수를 괴롭히면서 경기가 서서히 뒤집더니 승리까지 따내더라고요. 빅마우스 선수가 2주 급오퍼를 받고 출전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준비가 되지 못해서 패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아쉽더라고요. 여튼 대한민국 오메가 팀을 위해 급 오퍼임에도 빼지 않고 출전한 빅마우스 선수는 졌지만 승리한 것만큼 응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메인카드. 메인카드는 전반적으로 다 재밌었습니다. 선봉장 선수도 레오파드 선수에게 2라운드 만에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많이 준비를 해왔다는 느낌이 들었고 직소 선수는 다게르 선수를 상대로 죽기를 각오했다는 듯이 타격을 하러 들어가는데 오랜만에 이 정도로 진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마인드로 싸우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옮기는 선수는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직소 선수도 빅마우스 선수처럼 졌지만 사실상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더독 평가를 받던 맘모스 선수는 보스베이 선수를 상대로 1라운드에 깜짝 타격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역시나 3라운드 전체를 활용해서 판정승을 하는 전략적인 모습을 또 한번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남 vs 머큐리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머큐리 승 또는 연장이 맞다는 생각이 경기를 보면서 들었고 또 머큐리 선수의 얼굴에 피가 흐르고 어그레시브함을 생각해보면 광남 선수의 승이 되어도 이상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30대 27은 좀 이렇게 평가를 한 이유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퍼 vs 스틱으로는 뭔가 아다리가 안 맞아서 바이퍼 선수가 가진 실력에 비해서 너무 쉽게 패배를 당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반대로 티그로 선수는 정말 한 경기 한 경기를 치를 때마다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야인 vs 모카 경기는 야인 선수가 다잡은 경기를 놓쳐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쉬웠고, 하바스에 들어가더라도 야인은 야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메인 이벤트인 탱크 vs 우마항 경기는 우마항 선수가 이겼으면 좋겠다가도 탱크 선수가 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확실한 건 전략적으로 철저하게 싸운 우마항 선수의 실력이 진짜 일반적인 선수들과는 레벨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반대로 탱크 선수는 그렇게 카프킥을 많이 맞고 다리가 잘린 상황에서도 티를 안 내고 3라운드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진짜 이 선수는 존경을 받아도 마땅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RS vs 사이코 경기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말이 딱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는데, 사실 RS 선수의 상황과 사이코라는 선수의 파이팅 스타일을 생각해보면 RS 선수가 그렇게 싸우는 게 무조건 맞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계속해서 아쉽다는 말이 머릿속에 남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튼 결론적으로 7월 블랙컴뱃 대회에 메인 카드에 대해서 재미없다라고 평가하시는 팬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인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재밌게 직관을 했고, 메인 이벤트도 직관을 할 당시에는 로블로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루즈한 느낌이 있었는데 해당 부분이 편집된 영상은 재밌더라고요. 확실한 건 메인 이벤트가 재미는 없었지만 26승 7패의 UFC 출신 파이터인 사이코 선수를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케이지에 가둬놓고 패는 RS 선수가 실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증명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번째, 결론적으로 7월 블랙컵 대회는 여느 대회처럼 아쉬운 점도 정말 많았고 아쉬운 경기도 많았고 또 반대로 좋은 부분도 있었던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블랙컴뱃 팬분들은 7월 블랙컴뱃 대회가 역대 대회 중 최악이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여느 대회처럼 아쉬운 점도 있고 명경기도 있었던 그런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소문을 듣긴 했지만 확실한 건 7월 블랙컴뱃 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큰 대관 문제가 생겼는데, 이 위기를 빠른 시일 내로 수습을 해서 넘버링급 대회를 무사히 끝낸 것만으로도 블랙컴뱃 운영진은 어느 정도 욕을 먹기보다는 칭찬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 대회는 더위와 대관 이슈로 억가를 당했지만 8월 대회는 좋은 기억이 있는 부천체육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재밌는 대회가 또 개최되길 기대해보며 직관 후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